자, 오늘도 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전해드리게 됐는데, 자,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 이은혜, 조연수 관련 속보들 막 여기저기서 지금 막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서 정말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전해드리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아, 이거 진짜 왜 안 죽지? 왜 안 죽지? 자, 이 기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검찰이 이은혜 대포폰 20여 개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나온 건데요. 2019년 2월에 이은혜가 남편 윤상엽 씨를 보거독으로 살해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나오는 대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이은혜가 조연수에게 복어피를 이만큼이나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고 보낸 내용이 확보가 된 건데요.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이 같은 내용을 확보를 했고 이걸 1차 조사에서 물어보자 두 사람이 이것 때문에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천지검에서 방금 그 왜 안 죽지? 우리가 보고 이 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안 죽지? 이런 그 대화, 텔레그램 그 대화 내용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도 그렇죠. 왜 당시 신병 확보를 안 했던 거죠?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12월 13일, 지난해 12월 13일 날 1차 검찰 조사를 했는데 이때 조금 살인 미수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12월 13일 날 1차 조사 후에 2차 조사 정도를 아마 예견한 상태에서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많이 걸린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도주의 어떤 염려를 생각을 하고 긴급 체포라든지 아니면 체포영장이라든지 뭐 그렇게 했었으면 한데 아마 이 두 사람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다거나 아니면 다시 또 와서 진술하거나 출석할 거라고 조금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직후에 12월 14일부터 행방이 묘연해졌고요. 한참 지난 넉 달이 지나서 지명 공개 수배를 한 거거든요. 또 어제 뭐 얼마 전에 경찰하고 지금 합동팀을 구성한 상황입니다. 아, 이게 진짜 까도 계속 지금 막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살해 시도 정황이 보도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 이은혜하고 조연수를 수사를 해보니까 계속 까도 양파처럼 계속 까지는데 사망 한 달 전에 2019년 아마 이제 그 5월경으로 아는데요. 수상 레저를 갔던 거예요. 8번을 갔는데 3번은 이 피해자가 따라갔던 거예요. 저도 수상 레저 자격증이 있어요. 1급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터보드, 예. 수상스키, 또 혹시 바나나라고 아세요? 바나나 보트 네, 같은 바나나 거? 보트. 요게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괜찮지만 수영 못하는 사람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물론 안전 장구는 착용했지만은 무서운데 그 당시에 그 피해자가 물 밖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이 이은혜는 계속 강요했던 거예요. 계속 타다 보면 실력이 늘어난다. 그리고 물에 빠질 경우에도 그러면 그 모터보드가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빠르게 가달라 이런 말을 주문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이 사건도 살해하기 위해서 예비단 게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 나중에 그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 이 수상레저 업체 직원들이라서 하는 말이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에도 살해 수법이 아니나 싶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안전장구도 착용했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한 달 전부터 수상레저 가가지고 피해자를 제가 보기에는 살해를 하는 시도를 했던 건데 그 당시 성공을 못하고 한 달 후에 성공했던 거죠. 예. 자, 그럼 박 변호사님이 이 사람들이 뭐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긴 그렇죠. 했는데 어떤 정말 이 고인을 살해하기 위해서 어떤 집요한 시도들을 했는지 쭉 한번 정리를 자, 해주세요. 저희 사건 반장에서 이미 살인미수 2개 또 살인죄 정리를 해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2개가 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2019년 7월 1일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날입니다. 그 직전까지 계속 반복이 됐는데 지금 나오고 있죠. 2월 17일 날은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는데 보고독을 섭취해서 살해케 했던 거. 그리고 20일 날은 낚시터에 용인 낚시터에서 빠지게 하려는 거. 6월 30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가평에서 다이빙 유도했던 건데 중간에 또 있어요. 정황이.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중간에 타이어 펑크를
유도했다든가 아니면 바나나 보트로 살해를 시도했던 거. 이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살해 시도 합쳐서 5번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 이제 뭐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6월 30일 맨 마지막 가평 계곡 보험 만료 4시간을 앞두고 이제 범행이 어떻게 말하면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정말 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그렇죠. 왜 안 죽지 하면서 정말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 4번은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은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을 이용했고 지금 오늘 또 뭐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또 다른 공범을 이용해서 이 살해를 시도했던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었던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소장님. 네. 사망했던 당일날, 윤상엽 씨가 사망했던 당일날에 그 촬영된 영상이 어제 공개가 돼서 정말 진짜 저는 그거 보면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상엽 씨가 튜브를 타고 있는데 지금 조연수가 와가지고 계속 장난을 가장한 폭력입니다. 맨 처음에는 흔드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막 넘어뜨리려고 막 이렇게 앞뒤로 막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윤상엽 씨가 무서우니까 그만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뭐 이러고 귀도 막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이 조연수의 친구도 같이 와서 같이 막 흔들어요. 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 수영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위협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또 이은혜는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못 뒤집네, 무거워서 같이 가서 뒤집어 뭐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비아냥거립니다. 쟤 정말 뜨는 게 신기하지 않아? 어떻게 뜨냐? 뭐 이러면서 조롱도 하고요. 굉장히 이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폭력도 아니고 이건 살인 미수 정도의 수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팀장님, 그런데 저 영상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아직 뭐 저작권 문제로 직접 그 영상을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팀장님, 그 영상을 이 자들이 왜 그걸 고스란히 촬영을 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한테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을 안 했죠. 그 이은이라든가 조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 영상을 찍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직접 살인한 게 아니고 같이 물놀이 했다는 걸 나타내려고 찍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증거로 삼기 위해서 했는데 요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거죠. 즉 이 영상으로 인해서 발목을 잡힌 건데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자기들 혹시라도 사고 났을 때 우리가 물놀이 왔다는 걸 보이기 위한 자기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저 찍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뒤에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예. 저 영상을 찍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은혜는 이 고 윤상엽 씨 누님에게 우리 그이가 오빠가 수영을 못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발언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의 그 상황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알리바이 같은 것들을 미리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유족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오빠 윤상엽 씨가 수영을 잘한다. 뭐 데이트하면서 수영장 갔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미 있고요. 근데 지금 발언을 보면 저 지금 신기하지 않나 뜨잖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체가 수영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것을 이용해서 사망을 유도하고 예.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태국 파타야에서 벌어졌던 두 번째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다들 미쳤다고 했다. 자, 이 기자가 파타야 사건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태국 파타야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요. 2014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은혜가 이제 남자친구와 태국을 놀러 가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남자친구가 숨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단순 사고사 처리가 됐는데요. 사건 이후에도 이은혜가 좀 수상한 정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은혜가 파타야 사건 이후에 보여줬던 행동들 상당히 의심스러웠다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해외에 있다가 들어왔을 거 아니야? 네네. 들어온 날 호파에서 지 친구들 불러서 파티를 했어요. 들어와서 파티를 했다고요? 네, 아, 호파에서. 그래서 그 남자친구 어디냐, 그 남자친구를 그 얘기가 나와서 막 하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얘기하니까 수년이라고 시체를 그냥 주고 오는 사람 어딨냐고. 그게 사람 입장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소장님, 네. 사실혼이라지만 사실상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같이 태국에 여행을 갔다가 죽었어요. 근데 귀국하자마자 파티를 했대요. 네, 말도 안 되고 정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죠. 일단 뭐 전혀 안 슬픈 거죠. 슬프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슬픈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슬프지, 남편이 죽었는데 슬프지 않다? 우리는 뭐 사이코패스나 이런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심적으로 전혀 슬프지 않은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슬픈 척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기쁜 것 같아요. 지금 파티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첫 남편도 사망을 했고 그 아이의 아빠요. 아이의 아빠가 사망을 했을 때 보험금도 탔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보험금이나 이런 걸로 또 무슨 어떤 본인이 받을 이득 같은 것들을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심지어 뭐 어떤 분들은 고유정 얘기까지 지금 꺼내고 계시는데 이 파타야 사건 관련해서 남성,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의 남편, 이 사망보험금은 이 남성의 가족들이 수령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또 어떤 돈을 이은혜가 따로 챙겼을 가능성은 없었나요? 네, 일단은 아직까지 유족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최근에 형이 썼던 이제 글을 보면 형은 이제 동생의 사망보험금은 아버지가 받았고 이은혜가 받은 건 아마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은혜가 그 사망보험금을 챙겼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또 보도가 나왔는데 이 사실혼 남편과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있답니다.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를 이은혜의 친정 부모님들이 지금 키우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자, 이 파타야 산호섬을 잘 안다는 전직 가이드는 역시 또 뭔가 의문점을 제기했는데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죠. 저뿐만이 아니라 투어 혹은 뭐 그쪽에서 일을 해봤었던 사람들이 다 들으면요. 이과 사고가요. 날 일이 없어요. 우선 산호섬 자체가 수심이 낮습니다. 7월달에 살짝 높아지고 해도 그래도 성인 남자 기준으로 무릎팍 위까지만 올라갑니다. 그만큼 낮아요. 그래서 스노클링에서 죽을 일이 없고 사고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은 근데 이게 만약에 격투기 보시면은 뒤에서 이렇게 목을 조는 장면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근데 물에 빠지면 사람이 당황하지 않습니까? 좀 건장한 남자이고 뭐 수영을 할지라도 그게 되게 힘이 붙여요. 그러니까 그 얕은 데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수영을 못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신혼여행 때 이제 이거 태국 같아요. 스노클링을 뭐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일러싸면 그냥 괜찮아요. 예. 그때 대부분 그런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사고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 얘기를 좀 따르면 수심이 낮고 익사 사고가 거의 안 난다. 특히 그때 2014년 안전요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희박하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지만 다른 것들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놀이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미 그 이후에 했고 보험금도 연관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도 단순한 어떤 사고 사건보다는 다른 의미의 뭐 보험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아직은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럴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최근 이 태국 경찰 협조를 얻어서 이 부검 기록을 확보했다고 하던데요. 자, 그럼 팀장님 보시기에 어떤 점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아마 경찰청에서 태국의 경찰 주재관이 있습니다. 영사라고 부르는데 통해서 부검 기록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부검 기록에는 외상이 없고 익사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가지고는 안 되는데 남자친구 몸에서 소량의 알코올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코올이 분석이 제대로 했는지 싶기 때문에 그게 정말 알코올인지 아니면 다른 약물인지까지는 조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저도 태국에 살인사건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그 서류가 좀 미비해 그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서류를 받아도 그 당시에 익사를 결혼났다 그러면은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는데 매우 힘든 수사가 될 겁니다. 아무튼 인터폴 공조해가지고 모든 서류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저희 또 한 가지 좀 전해드리자면 고 윤상엽 씨가 사망한 후에 윤상엽 씨는 이은혜하고 결혼을 한 뒤에도 이 이은혜는 인천 신혼집에서 살고 윤상엽 씨는
수원의 반 지하방에서 사실상 결혼을 했음에도 따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윤상엽 씨 사망 이후에 이 월세집 보증금을 와서 월세집 보증금을 챙겨 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천에 마련했던 그 신혼집에서는 역시 그냥 이은혜가 다 사실상 꿀꺽했다는 거죠. 아 이게 그 소장님 이걸 어떤 부부관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물놀이 갈 땐 자기 내연남이 버젓이 같이 물놀이를 했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남자가 사랑에 빠져서 너무 순수했다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극단적인 가스라이팅의 사례인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교묘하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남성은 여성에게 헤어나올 수가 없고 그와 헤어지기 어렵고 그의 말을 듣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하고 조종당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정말 거의 매일 이 사건 전해드리고 있는데 뭐 누군가의 조력을 받으면서 은신에 있을 거다 이런 뭐 전문가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잡힐 겁니다.